60대 부부가 월 생활비 250만 원으로 살아가기는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부부들은 도대체 월 얼마로 살아가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지금 65입니다. 아내는 63이고요. 우리 부부는 작년 가을 거의 동시에 직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중견건설회사에서 35년을 일했고 아내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남은 건 국민연금 합쳐서 월 250만 원 정도입니다. 처음엔 그럭저럭 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이미 있고 자식들도 다 독립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요즘 자꾸 궁금해집니다. 다른 은퇴 부부들은 도대체 월 생활비를 얼마나 쓰면서 사는 걸까요? 우리만 이렇게 빠듯한 걸까요? 아니면 다들 비슷한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은퇴 후 생활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건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7시에 퇴근하고 주말엔 쓰러져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35년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더군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급식실 일이 고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밥 먹는 모습 보는 게 보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젠 그것도 없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평일 낮에 극장도 가보고 등산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연금뿐이니까요. 아내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4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가계부를요. 첫 달 지출을 정리해 봤더니 2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이 70만 원, 식비가 60만 원, 교통비와 의료비가 30만 원, 나머지는 잡비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다니고 필요 없는 물건은 절대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버티니 월 평균 24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연금 범위 안에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바로 적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꾸 다른 은퇴 부부들이 궁금해졌습니다. 회사 선배 한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5살 위인데 이분은 은퇴 후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가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더군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형님, 실례지만 한 달에 생활비 얼마나 드세요? 선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50 정도 쓰는 것 같아. 연금은 250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예금 이자랑 부부가 아르바이트해서 메꾸지.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냥 지금처럼 아껴 쓰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60 중반 나이에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 관리 같은 일뿐이었고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공고 하나를 봤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은퇴 후 재무설계 강좌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해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강의실엔 우리 또래 부부들이 20쌍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강사는 40대 초반의 재무설계사였습니다. 그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기준 은퇴 부부 평균 생활비는 월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이고 실제로는 편차가 매우 큽니다.
최소 생활비로 200만 원 이하로 사는 분들도 있고 400만 원 이상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낭비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옆자리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분은 중소기업 영업팀장 출신이고 부인은 평생 전업주부였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월 300만 원 정도 쓴다고 했습니다. 연금이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는 저축해뒀던 거 조금씩 까먹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데. 그분도 저와 똑같은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사정이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연금 합쳐서 180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 달에 그걸로 최대한 아껴 쓰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쫄쫄 굶는 수준이에요. 애들한테 손 벌릴 순 없고. 그분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은 편인가 봐요. 적어도 집은 있고 빚도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은 편이라는 게 고작 굶지 않고 산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친구들, 동창들, 친척들에게요. 다들 처음엔 얼버무리다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월세로 들어온 돈이 있어서 그나마 나아. 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 연금이랑 합치면 450 정도 되니까 뭐 쓸만해. 근데 그것도 세입자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요즘 전세 사기 뉴스 보면 불안해 죽겠어. 또 다른 친구는 자식들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피한 얘긴데 큰아들이 한 달에 50씩 보태줘. 안 그러면 정말 못 살아. 근데 그게 또 자존심 상하고 미안하고 그래. 애들도 애들 살기 팍팍한데. 제 대학 동기는 아예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해. 한 달에 100 정도 벌어. 힘들긴 한데 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 이것도 일종의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은퇴 부부의 생활비는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걸요. 어떤 사람은 4,500씩 쓰며 여유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150으로 버티며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도움받으며 살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세 가지가 중요하더군요. 첫째, 은퇴 전에 얼마나 준비했는가. 둘째,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셋째,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 저희 부부는 솔직히 말하면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중년엔 시부모님 병수발에 대출 갚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게 고작 국민연금 빠짐없이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회사 동기 중에 한 명은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월급의 30%를 무조건 저축하고 투자했다고 합니다. 부동산도 일찍 사놓고 주식도 꾸준히 모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월 500 정도 쓰면서도 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못했을까?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아내와 저는 다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지출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정 지출부터 점검했습니다. 통신비는 요금제를 낮췄습니다. 월 10만 원 넘게 나가던 걸 5만 원대로 줄였습니다. 보험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월 15만 원 정도 절약했습니다. 식비는 더 줄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최소한으로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저녁 시간대에 가면 할인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그 시간에 맞춰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은 아예 끊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시켜 먹던 치킨도 짜장면도 다 끊었습니다. 교통비도 줄였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최대한 이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택시는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만나던 걸 한두 번으로 줄이고 만나도 비싼 음식점 대신 공원 벤치에서 커피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걸로 바꿨습니다. 의료비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병원 갈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갔고 아내는 무릎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부담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2, 3만 원씩은 나갔습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아끼니 월 지출을 22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연금보다 30만 원 적게 쓰는 거니까 그 돈은 비상금으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은 조금씩 모이는데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식도 안 하고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여행도 안 가니까 하루하루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집안일하고 산책 나갔다가 들어오고 저녁 먹고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도 비슷했습니다. 예전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는데 이젠 돈 아낀다고 다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해하더군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 모으려고 사는 건지 살려고 돈 모으는 건지. 아내의 한숨 섞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뭐 하며 지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지내지. 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너무 무료해서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신청했어. 서예 배우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서관 자원봉사해.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하는 게 있으니까 좋아.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썩는 것 같더라고.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돈만 아끼고 산다고 해서 은퇴 생활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삶의 의미와 보람도 필요하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돈만 생각하고 산 것 같아. 조금은 쓰면서 살아보자.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렇게만 살 순 없잖아.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식하고 가끔은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예산을 짰습니다. 월 250만 원 안에서 쓰되 그중 20만 원은 행복 비용으로 따로 책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식하고 친구도 만나고 가끔 영화도 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삶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다 하는 유튜브니 뭐니 하는 것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블로그 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쓰는 거죠. 돈은 안 되지만 가끔 젊은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블로그 같은 거 해볼까? 우리 은퇴 생활 이야기 같은 거 쓰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될 것 같고. 아내는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좋죠. 당신도 할 거 생기면 좋겠어요. 저는 어설프게나마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평범한 은퇴 부부의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월 250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전략하고 어디에 쓰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솔직하게 썼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방문자가 10명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글 보여드려야겠어요. 저도 곧 은퇴인데 막막했는데 선배님 글 보고 용기 얻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배님, 저는 월 300만 원 써도 부족해서 고민인데 선배님은 250으로 어떻게 사세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정성껏 댓글을 달았습니다. 비결이랄 게 있나요? 그냥 필요 없는 건 안 사고 있는 걸로 만족하며 사는 거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돈이 적다고 불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도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정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여유 있게 외식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이 있고 빚이 없고 건강한 편이고 연금이 나오니까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다른 은퇴 부부들의 이야기를 자주 찾아봅니다. 유튜브에도 은퇴 관련 채널이 많더군요. 어떤 분은 월 400씩 쓰면서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분은 월 150으로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걸요. 각자 형편에 맞게, 각자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누구는 300을 써도 부족하고 누구는 200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월 250만 원이라는 예산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지금은 그 안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 날은 작은 명절처럼 기다려지고 친구 만나는 날은 설레고 손주들 보는 날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물론 불안은 여전합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고 그동안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요즘 뉴스 보면 노인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던데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혈압 관리 잘하시고 체중도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말이 맞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관리에 신경 씁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하고 짠 음식 줄이고 적당히 운동합니다. 돈 안 드는 건강관리법이죠.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도 무료니까 열심히 다닙니다. 아내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요가도 다니고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할 일이 생기니까 활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당신 요즘 나 좀 젊어 보이죠? 아내가 장난스럽게 물으면 저는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그럼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예뻐요. 큰아들이 가끔 전화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힘든 거 없으세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괜찮아. 우리 알아서 잘 살아. 너나 잘 살아라. 아들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아들도 자기 가정 꾸리느라 바쁜데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직 미혼입니다. 이제 38인데 결혼 생각이 없나 봅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이 뭐 그리 중요해요? 저 혼자 사는 게 편한데요. 아들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결혼 안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집값도 비싸고 애 키우기도 힘들고 다들 자기 삶 살기 바쁘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손주를 더 보고 싶습니다.
큰아들한테 손주가 하나 있는데 보고 싶어도 자주 못 봅니다. 아들 부부도 맞벌이라 바쁘고 우리도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보는 게 전부입니다. 손주 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달려올 때면 이 나이에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용돈 주는 게 기쁩니다. 비록 10,000원, 20,000원이지만 손주 좋아하는 모습 보면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보면 안쓰럽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군요. 대학 보낼 때까지 억 단위래요. 그러니 애 낳기가 겁나죠. 우리 때는 그냥 낳고 키우면 됐는데 요즘은 계획 없이는 못 키운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간극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뭐라도 됐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블로그에 이런 생각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독자 한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르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기성세대 중에 우리 입장 이해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만 하시는데 어르신은 다르시네요. 그 댓글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도 힘들어요. 다른 방식으로 힘든 거죠.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기성세대의 역할 아닐까요?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희망마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까? 똑같이 살까? 아니면 다르게 살까? 솔직히 말하면 크게 다르게 살 것 같진 않습니다. 제 성격상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 위해 희생하고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노후 준비는 더 일찍 했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공부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쪼들리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하세요. 지금은 멀게 느껴지겠지만 순식간입니다. 제가 회사 입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했어요.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고 돈이 있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균형 있게 준비하세요. 또 하나, 은퇴 후에 할 일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취미든 봉사든 일이든 뭐라도 좋으니까요.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저처럼 허둥대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큰 거 안 바랍니다. 그냥 가끔 안부 묻고 명절 때 얼굴 보여주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와 아내는 이제 이렇게 삽니다. 월 250만 원으로 알뜰하게 살아갑니다. 여유롭진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 월급 받아서 가족 외식시켰을 때의 뿌듯함, 승진 소식 들었을 때의 기쁨.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다 행복이었구나 싶습니다. 지금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산책하며 나누는 대화, 블로그에 올라오는 따뜻한 댓글, 손주가 보내온 사진, 친구와 나누는 커피 한 잔. 소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입니다. 다른 은퇴 부부들이 월 생활비 얼마로 사는지 이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형편대로 사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얼마나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느냐입니다. 우리 부부는 월 250만 원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부족하지만 넉넉하게, 단순하지만 풍요롭게, 느리지만 충실하게. 그게 우리 은퇴 생활입니다. 오늘도 저는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기록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